선생님도 이제 초보자잖아요. 네. 그러면 초보자들한테 조금 요거는 주의해라 같은 게 있나요?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거는 비용 수익률 계산을 할 때 추가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계산을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플러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낙찰가 높게 썼어요, 제가. 그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추가 비용이라고 하면은 뭐 취득세, 그리고 법무비, 네. 인테리어, 그러니까 수리 비용, 명도비.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패는 아니잖아요. 그것도 많이 배웠으니까. 네, 보증금도 지켰고 이게 충분히 상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기 경매하면서 불어가 자기 거 물건 안 받아본 사람이 대다수일 거예요. 그런 물건은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안 그럼 미납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. 이제 앞으로는 나는 더 선생님이 알아서 이제 조심하면서 경매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만약에 이거를 발판으로 한 단계 더 제가 나아가려면 또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또 너무 또 신중에 신중을 가하다 보면 또 할 수 없죠. 저는 근데 저번 주 2주 정도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거든요. 이건 이래서 안 돼. 배제하는 것들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아 내가 또 너무 작아졌구나. 그 생각도 많이 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려했던 게 좀 작아질까봐. 맞아요. 네, 제가 선생님한테도 몇 번은 얘기했는데 저도 보증금 돌려받고 이제는 일이 어쨌든 마무리가 됐으니까 아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에서 놓진 않았는데 물건을 보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.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, 그러면 제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. 처음에는 욕심을 내는 물건 아파트를 봤는데 그것도 맞긴 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내 분수에 맞는 물건을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 기준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 기준 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내 기준이 없으면 많이 벌 수가 없어요. 근데 그 기준 잡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. 쉽지 않죠.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포기하고 다 배제하고 내 상황에 맞는 걸 들어간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또 아니고 이것 또한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실행이 안 되는 걸 제가 준비하면 느끼긴 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마음을 다잡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. 저도 처음에 이렇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려고 보다 보니 아파트를 봤었는데 이게 아파트를 보다 보니 내 욕심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실수를 했던 거고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투자금에 맞는 거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그런 물건 위주로 보고 있어요. 저는 그게 맞다고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. 왜냐면 처음에 느린 것 같지만 어찌됐건 수익을 내고 간단 말이에요. 근데 무리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수익을 못 낼 가능성이 커요. 오히려 마이너스가 네.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게 된 건데 근데 이것 또한 누군가한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걸 경험해보니 당연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말 그 생각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모든 거에는 당연한 건 없고 내가 정말 공부한 만큼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다. 그런 걸 또 제가 값진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. 선생님도 이제 초보자잖아요. 네. 그러면 초보자들한테 조금 요거는 주의해라 같은 게 있나요?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거는 비용 수익률 계산을 할 때 추가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계산을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플러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낙찰가를 높게 썼어요 제가. 그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추가 비용이라고 하면은 뭐 취득세, 그리고 법무비, 인테리어, 그러니까 수리 비용, 명도비 이거는 기본적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용을 그냥 뭉뚱그려서 저는 되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수리 비용이란 것도 내가 현장에 가서 배를 눌러보고 책정하는 것과 안 보고 하는 건 정말 차이가 많거든요. 근데 그 비용까지 너무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또 너무 낙찰가를 이찰가를 못 쓰니까 평균값을 잡아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어떤 거를 원래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걸 플러스로 잡은 거예요? 수리비를 수리비를 들어가고 싶은 입찰가에서 마이너스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높게 써버린 거죠. 근데 그거는 실무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지 않거나 아니면 그걸 아예 배제하고 최저가만 계속 보면은 그 가격에 받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사람들은 볼 때 최저가를 보고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.
그게 당연히 수익률이 그때 나왔으나 네. 입찰가랑 달라지니까 수익률이 당연히 달라지잖아요. 그렇죠.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해요. 초보자들은. 왜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. 아, 무슨 말인지. 네. 아, 그래서 제가 거기서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익숙하고 하니까 아시는 건데 아니요. 초보자들은 몰라요. 네, 진짜 근데 선생님은 그런 간단한 실수를 했잖아요. 이런 경우도 허다해요. 내가 이 집인 줄 알았는데 그 옆집을 낙찰하는 사례도 많아요. 빌라들은 또 이게 옛날 구옥 같은 경우는 이름도 제대로 안 붙여지잖아요. 네네 맞아요. 네, 그냥 집 주소만 해놓고 그냥 이 빌라인데 이쪽 빌라를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허다하거든요. 수익률 계산할 때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.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내 그 종잣돈이 그냥 입찰가만 되는 게 그 보증금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그 부대 비용까지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기타 비용은 충분히 넉넉하게 조금 여유 있게 계산을 해놓고 입찰을 하는 게 더 나아. 네 맞아요. 네. 저는 그 부분을 아예 관가해본 것 같아요. 배제시킨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. 근데 배울 때 분명히 배웠거든요. 근데 배울 때는 누차 얘기해 주시고 책에도 나와 있어요. 수익률을 구하라 이렇게. 네. 배울 때는 저도 배웠다 생각하고 막 하이라이트도 쳐놨더라고요. 네. 근데 막상 이렇게 실전하고는 왜냐면 처음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놓치는 게 그렇죠.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겪어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어맞는 거죠. 이제 퍼즐 조각이. 네,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. 네. 이 말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완전 근데 너무 또 공부적으로만 가면 안 돼. 그러니까요.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이게 내가 마음이 작아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두세째 받은 사람들도 여기서 실수를 몇 번 했잖아요. 자기가 했잖아요. 여기서 세 번째 받은 물건에서 네. 그럼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. 계속 이제 그래서 특수 물건까지 가요.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데. 그렇죠. 그리고 나는 그게 더 최악인 게 뭐냐면 덩치 큰 10억짜리 이상의 건물들은 특수물건 가는 게 맞아요. 근데 저희가 하는 건물들은 10억짜리가 아니거든요. 세 채의 건, 네 채의 건 다 고만고만한 1, 2억 대에서 해야 쇼고로 봐야 되는 물건이에요. 특수물건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 또 들어가야 되고. 근데 여기서 이제 특수물건으로 가버리면 더 이제 답이 안 골치 아파요. 나와요. 네. 자기는 방향을 틀었다고 했는데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나중에 막혀져요. 변한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면 저러지도 못해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이거 뭔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끝까지 해결을 하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뭔가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그 실수했으니까 버려 이렇게 되고 다음 단계 가는 거는 정말 더 큰 위험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나중엔 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이걸 하나를 조그맣게 돈을 지켜본 사람만 자기 돈을 지킬 수 있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하거든요. 경매를 하시는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되나요? 경매를 하는 이유는 지금 2015년도 되면 10년이 좀 안 된 상황이긴 한데 그때 만약에 제가 시작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 경매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물론 내가 했다고 해서 꼭 그런 결과는 얻지 못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그래서 그걸 조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. 약간 미련이 많이 남고 근데 제가 딱 올해 기점으로 또다시 다음 10년을 본다고 하면은 그때도 후회하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마지막 도전 같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. 오히려 이 경험을 한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앞으로 제가 얼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세웠던 목표는 몇 억 버는 게 아니고 저도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사람이 돼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제가 더 겸손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돈 주고도 못하는 경험을 한 거라서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나한테 더 오히려 도움이 됐다 생각이 들어요.